네, 이번 시간은 원위세뇨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주셔야 될 것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포를 경계로 해서요. 이쪽은 세뇨관의 내강 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혈액 쪽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소변이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는 게 제흡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원위세뇨관에서는요, 나트륨과 칼슘의 제흡수가 일어나는 장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부갑상선 호르몬 있죠. 얘네가 작용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체가 분포를 하겠죠. 역시나 이것도 칼슘이랑 관련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우선 나트륨은요. 바로 NCCT라고 하는 수용체를 이용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나트륨 클로라이드 염소죠. 그리고 이제 코트랜스포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과 클로라이드 염소 이온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칼슘은요.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채널의 이름이 바로 ECAC라고 해서 에피셀리얼 칼슘 채널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론 최종적으로 클로라이드 염소이온이 들어오는 통로도 있고요. 또 나트륨과 칼슘이 같이 들어오는 수성체도 있고요. 또 농도곱의 역행에서 나트륨을 또 최종적으로 들여오면서도 칼륨을 내보내는 바로 ATPase를 쓰죠. 이런 이제 수성체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조금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원위세뇨간에 작용하는 이뇨제, 바로 사이아자이드가 이쪽 NCCT를 건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NCCT를 차단하는 기능이 바로 이 사이아자이드인 거죠. 이 사이아자이드는요. 이뇨제로도 알려져 있으면서도 항고혈압제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 보시면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방해하게 되니까요. 원래는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면 물도 같이 끓어서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 나트륨이 그냥 흘러나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소변으로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도 같이 잘 못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바로 이뇨제라고 하는 거죠. 소변의 양을 증가시키고 또 얘네들이 결국 혈압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항고혈압제 역할을 한다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아자이드가 작용하게 되면요. NCCT의 어떤 작용을 방해하게 되고 2차적으로 이 칼슘을 재흡수시키는 채널의 작용을 보상적으로 증가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칼슘이 들어오는 양이 증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소변으로 최종적으로 검출되는 칼슘의 양은 감소가 될 테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저칼슘 요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혈중으로 들어오는 칼슘의 양은 증가할 거니까 고칼슘 혈증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요. 이뇨제를 썼는데 고칼슘 혈증이 유발되었다. 그러면 이제 사이아자이드를 꼭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이 사이아자이드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소변에 칼슘이 많아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칼슘이 많아지면 칼슘을 포함하는 요석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자, 이거 굉장히 환자 고통스러운 거 아시죠? 그래서 요럴 이제 환자를 치료해 줄 목적으로 사이아제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원발성 고칼슘 요증 환자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말이 나온 김에 이뇨제 중에 고칼슘 혈증을 유발했다. 그럼 반대로 이뇨제 중에 저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뇨제는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최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 루프 이뇨제입니다. 자, 피로세마이드 있죠. 이런 것들 바로 저칼슘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비교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전해질을 그러니까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나트륨이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혈중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나트륨의 양이 부족해지니까 하이포나트레미아, 저나트륨혈증도 유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사이아자이드가요, 굉장히 다양한 전해질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또 사이아자이드 설명을 드릴 때 조금 이제 다른 얘기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해를 하시겠죠. 칼슘과 나트륨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요, 우리가 이제 질환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사이아자이드가 작용한 것처럼, 그러니까 기텔만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텔만 증후군 환자는요, 바로 이 NCCT 수용체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이아자이드가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버려지고 칼슘이 계속 흡수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소변에는 칼슘량이 적게 나타나고 혈중에는 칼슘량이 많아지는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PTH가, 그러니까 리셉터 수용체가 있는 부위인데요. 얘가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이죠. 자, 보통 이 PTH 리셉터가 이렇게 수용체가 있으면 이렇게 PTH가 달라붙을 수 있겠죠. 보통 이 결합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이 뒤쪽에 이제 시그널, 그러니까 얘가 결합을 했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응이 부적절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기계를 돌리려고 건전지를 플러스 마이너스에 잘 끼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뒤쪽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 뭘 일으킬 수가 있냐면요. PTH는 이제 점점 오히려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더 많이 분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국에는 반응이 없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가성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저랑 내분비학 시간에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히려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답답한 나머지 PTH 분비는 측정해보면 오히려 증가되어 있거든요. PTH 양은 증가되어 있는데 또 불구하고 마치 부갑상선이 없는, 그래서 이제 기능이 저하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이제 NCCT가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기테만 신드롬, 우리가 약제로서 인위적으로 NCCT를 차단해 주게 되면 사이아자이드가 작용하는 부위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아자이드가 같이 작용했을 때 부가적으로 활성이 증가되다 보니 칼슘 전해질 이상이 생기고, 또 PTH가 작용하는 부위다 보니 또 이 PTH 어떤 작용 이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렇게 그러니까 가성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걸 이제 우리가 슈도 하이포 파라사이로이드 디즘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뭐 하나하나씩은 저랑 이제 상세하게 공부를 해볼 텐데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대략적으로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잘 정리하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